이번에는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근 1년 만에 찾아와 주신 분이에요. 지난해 힘차게 출범했던 재외동포청, 어느덧 벌써 1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앞에 저희 카메라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장 이기철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인사 말씀을 이렇게 강하고 기분 좋은 인사 말씀을 해주신 분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오늘 청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제 행복한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임명이 되시고 나서 당시에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1년 전쯤에 여기 나오셔서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고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나오셨습니다. 지난 1년 어떠셨어요? 참 평생 가장 빨리 흘러간 1년이었습니다. 예. 그 수십 년간 이 700만 재외동포의 열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제 출범한 것이 재외동포청인데 그만큼 큰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재외동포 업무 관련 현안뿐만 아니라 그 향후에 그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틀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긴장된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기존에 재외동포 재단이 있긴 했었지만 뭐 재외동포 관련 업무들이 좀 여러 부서에 좀 나눠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작년 6월 5일에 재외동포청이 새로 개청하면서 정말 생각해보니 청장님께서 모든 기본을 다 수립하고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겠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 재외동포재단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재단 시절에 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그 국가가 재외동포를 일방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그 시혜적인 성격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다음부터 이것이 국가는 재외동포를 보호 지원하고 그런 보호 지원으로 이제 영향력이 거주구에서 커진 그런 재외동포들은 거꾸로 우리 국가를 지원하고 해서 상호 보완적인 공동 발전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뀐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의 재외동포 그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 재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서 그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 이것을 재외동포청이 모두 총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외동포 정책이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재외동포청 출범하고 나서 실제로 재외동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여러 차례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분들과 동포 간담회도 많이 가졌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재외동포청에 기대하는 것은 차세대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간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이것을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외동포청이 좀 강구해달라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고 또 우려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1년 사이에 이제 재단에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진다, 막 이런 혹시 반응도 하셨어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그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좀 강조한 것이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이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수의 재외동포 분들이 과거의 공공기관이었던 재외동포 재단이 정부 중앙행정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바뀌게 되면은 더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언뜻 듣기에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더 가까이 하기 더 어려운데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그 문턱이 낮은 그런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다 만나고, 그리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의견을 주신 분, 재외동포 간담회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면담이라든지 재외동포청에 이런 거를 바란다라고 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직접 메일을 써가지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재외동포 분들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온다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물론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드렸을까는 아마 이제 청장님과 앞으로 나눌 이야기 속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만큼 이제 어깨도 무겁고 큰 책임도 느끼실 것 같고 그만큼 욕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재외동포청으로서 난 이런 역할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업무를 하겠다.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목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재외동포청의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이것이 재외동포청의 핵심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외동포 분들에게도 알리고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거주국에도 알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상을 재외동포들에게 알리게 되면은 나의 뿌리가 한국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뿌리인 한국은 매우 자랑스러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정체성 함양에 아주 효과적이고 또 거주국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이제 수록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가 높아져서 우리 차세대들이 거주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민간 단체들도 있습니다. 방크 같은 그런 민간 단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외국의 이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동포 사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그 반응, 동참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거주국에 알린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 내가 이뤄낸 진짜 이거 해서 내가 알렸다 하나만 자랑해 주시면 안 돼요, 총장님? 지금 현재까지 이 교과서 외국의 교과서의 내용을 바꾼다는 거,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차분하게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한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 재외동포용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거의 관계부처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외동포 분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쭉 기록한 그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는군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전 세계에 보면은 그 한글학교 교사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코사, 낙스 이런 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 총회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항상 가가지고
한글학교 선생님들한테 예. 한국이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네네. 커가면서 나이가 한 50살 되고 나니까 진정으로 한국이 자랑스러워지더라.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이었다. 이러한 소재를 우리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잘 가르쳐 주면은 진정으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저의 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시고 저는 마음속에 우리 보통 뿜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장님. 네. 자부심 뿜뿜 막 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뿜뿜도 올라올 것 같고 사명감과 더불어 책임감과 더불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에너지도 더 솟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한글 교육을 하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그 교사님들로부터 재외동포 학생들에 대한 반응도 직접 전해드리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차세대 대학생 이 모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세대 대회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뭐 입양동포 대회 그런 각종 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저는 한국의 이 발전상을 설명을 드리고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니까 훌륭한 나라니까 자긍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가끔씩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외국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게 더 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자국의 재외동포청장이 오셔서 그렇게 자부심을 심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재외동포청의 이 슬로건이 또 저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좀 그랬는데요.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재외동포분들이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올해 이런 일들을 내가 추진하겠다. 재외동포청에서 계획하시는 것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건데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발전상을 해외 널리 알리기, 외국 교과서에 넣고 재외동포용 교과서에 넣고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요. 처음에 정체성 함양 그리고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브랜드가 없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신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한 50년 전에 그냥 미제라 그러면은 브랜드를 안 봐도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파급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류가 이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한류 확산에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를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능,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펀더멘털 선진국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성장도 달성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류 확산도 더 확실하게 지속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한국 발전상을 널리 알리면은 다른 나라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발전을 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됨으로써 자기 나라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배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외동포청이 지향하는 것이 한국 그리고 재외동포만의 발전이 아니라 결국은 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한다라는 그 점도 충족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저는 일석오조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나 됐습니까? 제가 세보죠. 정체성 합양, 그다음에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그러네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한류 지속적인 확산 지원 맞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동 번영 기여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큰 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만이 다는 아니겠죠.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재외동포를 보듬고 또 보호 지원하는 것도 우리 재외동포청의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특히 그동안 과거에 소외되어 왔던 그런 재외동포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네, 원포 네. 피해동포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듬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복수국적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재외동포도 계시는데 네. 그 문제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고 또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재외동포에게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새로 우리가 추진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보듬기,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하고 보듬기도 하고 예, 앞서 기본적인 일석오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뭐 앞서도 말씀 중에 나오기도 했고 또 제가 관련 기사들도 여러 찾아보니까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한 네트워크를 강화했을 때 특별히 기대하고 있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이제 강화가 되면은 사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지위 향상 그러니까 거주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데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 그다음에 대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주국 재외동포 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주국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거주국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제가 가장 이제 요 네트워크 강화가 되면은 이익이 되는 것. 네. 그거는 결국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이제 미국 그 애너하임이라고 하는 LA 근교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회를 제공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그 자부심으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그 소유자 그분들이 나도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겠구나. 네. 예,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예, 그런 이제 그 기회를 줘서 아주 고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자부심도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우리 중소기업을 또 도와드리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6월 5일입니다.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해서 페스티벌 준비하시나 봐요. 저희가 40초밖에 없는데요. 어떤 행사 준비됩니까? 페스티벌이요. 네. 지금 뭐 우리가 그 여태까지 네. 이 재외동포청이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재외동포하고 가까운 유대감을 또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616번님 뭘 해도 티가 안 나고 적용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힘드시겠지만 청장님 꾸준히 힘써주세요. 저 멀리 뜨겁게 가슴이 반응하는 재외동포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5303번님은요.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돌아오고 싶은 나라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재외동포청 응원해요. 이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 좀 더 듣고 싶으실 텐데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포청장님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